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기질이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 대해 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막해지는 경우를 겪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부모가 변화를 못 쫓아갈 때가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에게 이런 모습이 이러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라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성적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수전 케인의 콰이어트라는 책입니다. 콰이어트 이 책은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책 중에 하나라 내성적인 자녀를 키우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본인이 내성적이거나 리더이신데 주위의 사람을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콰이어트에서는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내성적인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현재 사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성격 유형에만 점수를 준다. 사람들은 훌륭해지려면 대담해야 하고 행복해지려면 사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외향적인 성격은 이상적이지만 내향적인 성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형적으로 자리 잡은 성격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 자신도 조용한 사람이었고 프리스턴과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고객을 만나기 전날 밤이면 불안과 초조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케이는 결국 월스트리트 변호사를 그만두고 작가가 되었는데요. 억지로 외향적인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그만두고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 연구하는 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리더십은 외향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향적인 리더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향성의 사람들은 집중과 섬세함에 있어서 탁월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사들도 외향적인 학생을 이상적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성인이 되면 우리는 팀으로 일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조직에서 벽 없는 사무실에서 무엇보다도 개인 기술을 중시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기 십상이다. 승진하려면 뻔뻔할 정도로 자신을 홍보해야 한다. 여러분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조용한 성격에 대한 선입견이 깊은 고통을 남기기도 한다는 점을 알 것이다. 심리학자 칼 융은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면 세계에 끌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활동이라는 외부의 세계에 끌린다. 내향적인 사람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에 집중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건 자체에 빠져든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지낼 때 배터리를 충전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어울리면서 충전한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기능하기 위한 필요한 수준이 다른 거죠. 저자는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반드시 수줍음을 많이 타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도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줍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창피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인데 내향성은 자극이 과하지 않은 환경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수줍음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내향성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둘을 혼동하는 한 가지 이유는 때때로 둘이 겹치기 때문이다. 물론 수줍음을 타고 동시에 내향적일 수 있다. 사업 미팅을 할 경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나서서 말하기가 두려운 반면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낯선 상황이 단지 자극이 강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같이 보입니다. 저자는 농업을 하고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환경에서 산업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덕목보다는 외부의 매력이 더 중요시 되었다는 것이죠. 외향적인 성격은 사회적, 재정적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고 부모들은 아이를 사교적으로 만들라고 학교에 당부를 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조용한 태도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태도가 아이에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이유에서 외향적인 성격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대로 받아들여라.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의지가 나약한 것은 아닙니다. 리트 교수의 자유 특성 이론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자기가 아끼는 사람, 혹은 다른 귀중한 것을 위해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이 자신과 다른 행동을 오래 지속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힘들기 때문에 회복 환경을 많이 만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산책이나 자기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사적인 공간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방식이 다릅니다. 저자는 내향적인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며 솔직하고 심지어 따지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벌이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끼리는 대화할 때 한두 가지 진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더 가볍고 폭넓은 주제로 대화했다는 것이죠. 부모가 다 외향적이고 주도권을 쥐기 좋아하는 경우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투지를 심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아이는 경쟁심이 생기지 않는 거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부모는 아이가 우울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우울증이 아니라 잘 안 맞는 사례인 겁니다. 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을 좋아하는 아이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은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힘들어하자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내성적인 것을 알고 나서는 아이가 생일 파티에 가서 다른 아이보다 조금 일찍 돌아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니 엄마도 문제라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내성적인 엄마와 내성적인 자녀의 경우는 엄마가 어린 시절에 안 좋았던 기억을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가 겪는 고뇌가 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법은 없고 아이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질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했던 감정을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보여지는 행동의 결과만 보고 아이를 혼을 내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자 아이와의 대화가 점점 쉬워졌습니다. 저와 다른 것이지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떤 모임에 놀러 가도 어떤 핵심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이는 주위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서 나중에 물어보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서야 즐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아이의 아웃사이더인 기질이 아이는 괜찮은데 오히려 제가 힘들었던 거죠. 즉 관점과 나의 이기심, 욕심으로 아이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바로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